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이 되었으므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3차 추경이 모든 예산들이 이제 삭감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추경에 관한 것보다는 이제 지금 제가 보니까 하반기에 지금 집행이 제로인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통리 반장 사기 진작 시책 추집 사업에서 2천이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집행액은 제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는 잡혀 있고 감액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이 두 개가 지금 집행액은 제로인데 감액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행사성 경비 중에서 거의 대부분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이것들은 어떻게 감액을 왜 안 했으며 감액을 안 했을 때는 타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이며 어떻게 하려고 지금 감액을 안 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그 안순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통리반장 사기진작 시책 추진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3회 추경 때 사실은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지난번에 그 통장회의 때도 지금 통장 협의회에서 주민자 그 사기진작 측면도 있고 하니까 좀 코로나 상황을 보고 하더라도 좀 4회 때 이럴 때 가서 감액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부득불 감액을 안 했고요.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 그런 관계도 지금 하반기의 상황을 봐서 지금 이 호전이 되지 않으면 4회 추경 때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주민자치협의회 이런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이번에는 조정을 안 했던 상황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본의원이 알기로는 4차 추경은 거의 뭐 추경의 성격보다는 세수 조정에 관한 4차 추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금 4차 추경을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네네.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이제 4차 추경이라면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마무리 추경에서 계주 추경을 많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1,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1억 이상 이런 행사성에 대해서도 지금 이번에 삭감을 못했던 사항들이 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올해는 여러 가지 또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4차 추경 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삭감하든지 전체로 좀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사회단체장님들과의 조율에 있어서 조금 이제 단호하게 결정을 못 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은 어쨌든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연내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됐다라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도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성 사업들은 진행이 되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는 차기 연도에 2월 되거나 그다음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예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통장님들이나 리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 역시 그런 거에 의해서 어떻게 뭐 조금 호전이 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 행사를 진행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더 부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기보다는 빨리 삭감하는 게 낫지 않았나 싶고 앞으로 그렇다라면 이거를 남겨뒀다 하면 조금 호전되면 뭐 어떻게 하겠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뭐 서류 가방을 사준다거나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 뭐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되고 뭐 교육을 더 이럴 때 퀄리티 있게 질적으로 교육을 더 시켜서 정말 이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조금 좀 더 나은 그러한 것들이 진행되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할 건지 좀 고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그 각종 공연이라든지 뭐 도서관의 교육 이런 것들은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그 이제 비대면 행사로 지금 아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3회 추경에 삭감을 안 했던 내용이고요. 나머지 지금 이제 또 다른 부분들도 지금 저희가 이제 뭐 단체하고 연결된 사업들도 있고 보조금 관계로 해서 그런 분들을 이번에 좀 사실은 이제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세입 확보 차원에서 낫는데 이분들이 좀 지금 상황이 뭐 100% 이렇게 어떻게 된다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코로나19 상황 하반기를 보고서 이런 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을 때는 사회추경 이번 특별히 올해 사회추경 때 과감하게 그 삭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이 비대면 언커넥트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거에 따르는 방법에 있어서 좀 다른 방향적으로 남다르게 좀 모색을 해서 양주시 안에 이러한 것을 앞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좀 구상을 하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먼 미래를 봐서라도 이러한 사업들을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하고 새롭게 나아가야지 앞서가는 양주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감한 행정을 펼쳐주시고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에 이것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자치행정과 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문화관광과의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시립 합창단 및 교향악단 연주회 역시 집행액이 제로입니다. 예? 아직 아닙니까? 네, 안순덕 의원님. 네.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해서 지금 예, 질의하고 알았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337쪽부터 3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은 169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덕 의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지금 시립 합창단 및 교향악단 연주회 이게 지금
집행액이 제로, 집행률도 제로, 임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안 됐습니다. 또한 양주 경기소리 보존회, 양주 유스 오케스트라, 양주 소년소녀 합창단, 양주 별산대 놀이공연, 상여 해다지, 채영 굿당, 지역 문형 유산 보호 지원, 경기도 문화의 날 행사, 이러한 것들이 지금 뭐 77지일 기획 전시 역시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지금 집행률을 제로로 감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전혀 안 됐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도 기획행정실장이 답변 드렸다시피 지금 그 코로나19가 지금 어느 그 10월달 뭐 이렇게 10월달이 가면 어떤 형태로 지금 뭐 변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이제 대면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이거 비대면으로 해서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송출하는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전부 다 계획을 수정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줌으로 이렇게 처리할 사업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각종 문화단체나 이제 체육단체에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어떤 공연이라든지 그 체육 경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제 그 대화를 했었는데 조금 그 단체에서는 그래도 작년에도 그 돼지열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 행사를 못 치렀기 때문에 너무 그 체육이나 문화예술인들이 그 하고자 하는 욕망이 되게 지금 크고 되게 큽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올 연말까지 할 수 있는 좀 여력을 붙잡아 두고 싶어서 많이 이제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체육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 뭐 등산학교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민 읍면동 체육대. 네, 그래서 그 읍면동 체육대도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 회의를 한번 했었는데 결국은 일단은 올해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내부적으로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거의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은 지금 이거 취소되지 않았나요? 그 부분도 경기도에서 아직까지 그 행사 진행 여부를 확답을 못 줘가지고 저희가 네. 취소를 못 시켰습니다. 아직 취소 결정이 안 된 겁니까? 네네. 아, 그리고 웬만한 문화행사, 문화재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추가적이 아니고 좀 여력이 생기면 그 문화인들한테 그런 행사를 할 수 있게 좀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다 이런 식의 어떤 그 권고 사항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취소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장들과 거기 임원들과 뭐 비대면이라도 이렇게 뭐 어떻게 방향 모색을 해 나갈 건지 뭐 네. 회의 같은 것들은 하셨나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예총 회장님하고 이제 그 사무국장하고 해서 그 양주 문화예술제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강력하게 그 행사를 이번에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좀 10월 달까지 좀 한번 진행 사항을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금 한 발 양보한 상태고요. 만약 지금이 한 그 옛날같이 추경이 한 10월 달에 거의 이루어졌었거든요. 10월 달 정도만 됐어도 어느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그 쉬운데 지금 9월 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잘 알았고요. 사회 단체장님들은 뭔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크시죠. 또한 저희 역시 그러한 날들을 기다려지고 이제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되는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는 그 담당 과들이 그 사회 단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갈지 그래도 이렇게 가닥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여지를 이렇게 좀 그들이 기대하는 만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모범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전하시고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또 서로 부딪힘 없이 마찰 없이 그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하느냐고 많은 애를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마찰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예산들이 감액할 수 있는 건 과감하게 해서 빨리 다른 곳에 정말 필요한 그곳에 적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효율적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근 의원입니다. 199페이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순덕 의원님 잠깐 질의를 했는데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운영 육성해서 비교 증가에 보니까 좀 증가됐네 예산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 교양 운영비 운영 지원 이게 금년에 국장님 네, 시립합창단에서 연주회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 문화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영상 송출을 해서 이렇게 2번 정도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2번. 네. 그래서 이게 내용을 좀 보니까 전국 공공운수노조 양주시 예술단 지회의 임금 교섭에 따른 임금 인상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추진 경위가 시립예술단 노조의 임금 교섭 요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업으로 치면 뭐 일반 회사도 사업을 했을 때 뭐 성과가 있거나 뭐 이럴 때 인센티브도 주고 임금 인상 요건도 성숙이 되는 건데 정말 금년에 코로나19 뭐 이런 걸로 관련해서 전혀 뭐 사업을 못한 걸로 이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추진해도 되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시립합창단이 그동안 집행부하고 시립 노조 이제 관련해서 이제 집회를 여러 번에 걸쳐서 협상을 해서 이제 단체 협약안까지 이제 마련이 됐고요. 그 단체 협약안 외로 이제 임금 협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시립합창단을 운영하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임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쓸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상당히 공연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지만 저희가 상당히 수당을 적게 최고 아마 경기도에서 최고 적게 주는 거를 이렇게 지금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임금 주는 거야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성과가 있어야 임금 인상 여건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뭐 일반 회사도 그렇잖아요, 그죠? 뭐 큰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뭐가 좀 있으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국가 재난으로 인해서 모든 회사가 특히 양주에 있는 중소기업은 대부분이 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또 직원도 감원을 하고 그래서 감원한 직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 연말까지 돈을 좀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정상적으로 연주회라든가 공연이라든가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는 당연히 임금 교섭에 이렇게 뭐 맺어놓은 게 있다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금 대부분 예산을 뭐 문화예술 같은 보니까 삭감이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삭감이 많은데 유독이 여기만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임금교섭 법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문화관과장이 좀 답변 네, 말씀하세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단체 교섭을 끝내고 임금 교섭을 이제 지난주에 끝냈는데요. 지금까지 이 어떤 그 부분은 코로나 뭐 요럴 상황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들이 그 최저 인건비라고 얘기하지만 저희 수당으로 50만 원씩을 계속 줘왔던 상황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최저점을 잡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이제 임금 교섭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성과에 대한 부분은 이제 차기 그 임금 교섭에 그때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저희가 그렇게 할 거죠. 이번에 지금 상황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를 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좀 언론 보도를 보면 뭐 내년까지도 이제 갈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내년까지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려운 재난이 있을 때 기업이든 또 이런 단체든 함께 동참을 해서 갈 필요성이 있다고 이제 본 의원은 보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잘 좀 확인하셔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하여튼 저희도 그 3차까지 그 임금 교섭을 하면서 최대한 그 금년도에는 이제 코로나도 있고 공연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냥 동결하는 거를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임금 교섭하면서 그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일부분을 이렇게 조정을 했다고 이렇게 좀 이해해 그러니까 주셨으면 합니다. 뭐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제 그러나 망해가는 회사에 또 임금 인상 해달라는 그런 뭐 언론 보도 보면 그런 것만 있잖아요, 그죠? 요새 그 항공사 같은 경우도 대량 뭐 해직 사태가 좀 이루어지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이게 좀 충분히 이분들이 역할이 되면은 충분한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상태로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후에도 좀 이런 거를 좀 감안해서 이게 이제 재난이 지속적으로 될 때는 같이 한번 극복을 해볼 생각을 여기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하여튼 그 지립합창단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같이 우리 시효고 상생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8페이지 보겠습니다. 208페이지 전에 206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 현대미술도예관 건립 요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추진하려고 요번에 이제 그 보니까 연구개발비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1억 예. 1천만 원. 저희가 그 현대도예미술관 추진하려고 지금 그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연구 영역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의회에서 보고 얘기할 때도 보니까 뭐 예우 보상금이 한 150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신다겠는데 국장님 네. 맞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상치가 150만 원이고요. 이제 150억. 실제적으로 한번 예. 그 감정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걸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타당성 조사하고 그다음에 기능 작품 분석 이걸 네. 누가 하는 거죠? 전문가가 저희가-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별도의 그 기증 작품에 대해서 그 감정 그 평가서를 통해서 저희가 감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 평가라는 게 네. 상당히 이건 뭐 알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죠? 하여튼 저희 그 감정평가위원 그 선정할 때 저희 시의 어떤 의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참 큰 사업인데 수백억이 들어갈 수 있는 저 사업으로 보는데 이게 대응을 좀 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게 준비 단계부터 이게 시작되면은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죠, 국장님? 네.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이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항상 그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뭐 시에서 지금 뭐 관에서 사업하는 거 보면 항상 보면은 뭐 설계 변경에서 뭐 10% 20% 많은 거는 뭐 30%까지 막 증액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우려가 돼요. 우려가 돼서 이게 뭐 타당성 조사나 이제 기능 작품 분석하면서 감정 평가사가 이게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냐, 또 어떻게 평가에 따라 틀린데 이런 부분을 좀 대처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안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 업무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여튼 저희가 시비 부담이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208페이지에 그 직장 운동 경기복 육성 지원 이것도 예산이 좀 삭감됐네요. 작지만 208페이지. 네, 체육 네, 송성일 과장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640만 원 삭감된 거는 그 올해 그 볼링부 직장부에서 차량 구입비로 당초 본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봄에 스트렉스 차를 구입하고 그 잔액분에 대해서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차량에 대해서 잔액분이 좀 남았다 이거죠? 네. 그 밑에 보니까 이제 공공체육시설 확충해서 이게 뭐 1억 2천인가요? 상당히 예산이 좀 이번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1,1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1,100만 원인가요? 네, 여기 읍면동의 그 1,200만 원. 일반 제세공과금이 부족해서 100만 원씩 그 재배정 해주려고 선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체육문화 시설이 이제 코로나 19로 인해서 좀 사용이 이제 현저히 많이 떨어지고 또 좀 못하게 해서 그 예상되는 전 수입이 많이 줄 걸로 예상하죠. 네, 저희가 아까 그 세입 그 심사할 때 아시다시피 사용료 부분이 저희가 한 26억 정도가 그 문화체육과하고 체육청소년과에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상 수지비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네, 그래서 거기에 또 관련돼 있는 또 업무직도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업무직도 있는데 그 가보면은 이제 뭐 사실 뭐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할 수 없는 그런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서 잘 해야 되는지도 우리 국에서 한번 심사숙고 생각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않냐. 이게 많은 또 거기에 관련된 좀 세금이 집행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좀 신경을 잘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복지문화국은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나요? 일단은 저희 복지 관련 예산은 그 매월 뭐 그 집행 계획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그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집행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그 각종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잘 집행이 안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복지문화국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점증적 방법에 의해서 예산이 뭐 행사가 안 돼서 취소되고 삭감되었다, 예산 절감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구조적 시스템과 틀을 좀 바꿀 때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의 변화가 지금 계속 되고 있잖아요. 환경 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원가나 비용이나 이런 거를 추계를 정확하게 하셔서 이제는 정말 그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정착이 필요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171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사회복지 사업의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교육비가 지금 삭감은 안 되고 그래도 얼마 삭감됐어요, 이게? 전체 사회복지 사업 보조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교육비. 이게 이제 103만 원 늘어난 건데요. 네. 그 사회복지
보수교육비 그 지원 대상자가 당초에 438명인데 460명으로 늘어나서 한 103만 원 정도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 보수교육을 집합교육으로 하실 건가요? 그 집합교육이 아니고 지금 하여튼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이거 어떻게 교육하실 거예요? 이제 남은 3개월 동안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사회복지과장이 네네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그 사업은 지금 현재 도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거 도에서 지금 저희가 1년에 몇 추진하는-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 보수교육은 반드시 해야지 되는데 네네. 이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집합교육을 예전처럼 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 그래서 본의원이 궁금한 거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앞으로 교육을 하게 될지, 보수교육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 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네네네. 지금 도에서 비대면으로 지금 교육을 이미 지금 순차적으로 월별 있나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화상교육으로 비대면으로 하고 있다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질의 한번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직무교육 172페이지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교육비는 또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500만 원만 남았는데 이것도 비대면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삭감했죠? 똑같은 건데. 이게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뭐 급여비나 이런 부분들이 네. 그 지급을 안 해도 돼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171페이지는 비대면으로 하는데 예산을 오히려 증액시켜 놓고 172페이지에 똑같은 교육인데 직무교육인데 여기는 삭감되는 이유가 뭔지, 똑같은 비대면인데 그러면 171페이지도 비대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삭감돼야 되는 거 아닌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그 어떤 그 별도로 급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시설 종사자는 이제 중식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시설 종사자든 네 어쨌든 사회복지 사회복지 종사자이든 똑같은 종사자예요. 차별성을 두면 안 된다. 형평성 있게 좀 지원이나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질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이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지금 삭감됐죠? 네, 여기 이제 그 우리 성빈 센치오고 대진하고 성빈센치오.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수급자 비율이 30% 이상이래야 되는데 네. 수급자 비율이 27%뿐이 안 돼가지고 지금 한 군데 그 요양 시설은 지급을 그러니까 못하게 왜냐하면 돼 있습니다. 특수근무수당은 전체적으로 다 지금 늘 본의원이 계속 몇 년 동안 떠들었던 건데 특수근무수당 받고 어떤 요양원은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맞지 않으면 그냥 삭감하세요. 그냥 다. 맞지 않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2008년 08년도부터 이게 시행된 그러니까 부분들이라 장기영법 시행되기 이전에 법인에서 지금 했다고 해서 계속 이거를 우리가 몇 억씩 끌고 갈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것도 보시고 네. 도비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10%인데 지금 처우 개선비를 다 같이 주고 있는데 그 똑같은 명목이다. 그러니까 명분을 좀 세워서 이런 거는 특수근무수당은 대진요양원이 수급자가 발생이 안 돼서 했다. 이런 명분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이 사업은 맞지 않습니다. 요거 한번 이 부분은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업무 재협의를 협의 받지 하도록 마시고요. 하겠습니다. 잘 살펴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17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화장 장려금이 뭡니까? 저희 돌아가시면 네. 매장하지 않고 화장하는 화장하는 그런 그래서 지금 조금 6,600인가가 네. 비교 증감됐는데 이거는 본 예산에서 추계하지 못했습니까? 올해 이제 윤달이다 보니까 아마 네네. 매장했던 거를 개장해서 했던 부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늘어나는 부분들을 반영시킨 겁니다. 이게 전체가 100% 10인데 네. 도비나 중앙에서 내려올 수 있는 비용은 없나요? 일단은 이게 자치단체 사무로 돼 있어가지고요. 네.
저희가 뭐 그 국도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원 요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잘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18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 지용 있죠? 지원 183페이지에서는 이게 지금 800만 원인가요? 그 예산액이 800만 원, 기존 1000만 원이었는데 네, 여기 기존 대상자가 네, 10명에서 8명으로 2명이 줄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반영고 국도비 대시 반영. 네, 183페이지에 전체적으로 국도비는 삭감이 되었는데 184페이지에 와서는 장애인 가정 출산비 지용이 오히려 10위는 또 10가구 증액을 시켜서 700만 원을 더 증액 비교 증감시켰어요. 이유가 뭡니까? 요거는 저희가 우리 그 지난 회기 때 그 장애인 출산 비용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출산 비용을 상향 조정해가지고 그 상향 조정된 금액만큼. 1인당 비용이 반영시켜. 좀 달라져서 그런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요것도 좀 맞지 않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요. (199페이지) 보겠습니다. 아, 199페이지 보기 전에 197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원이 환경 개선비에서 엄청 많이 내려왔는데 이게 처우 개선비와 환경 개선비가 다른 점이 뭐죠? 교사. 197페이지입니다. 네. 처우 개선 지원은 이제 보조교사 인건비고요. 네. 그 보육 교직원 인건비에서 영아 전담 교육 그 교직원 인건비 요 내용이 좀 틀립니다. 이게 본의원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처우 개선비 따로 받고 있고 환경 개선비 따로 받고 있고 무슨 비용을 이렇게 많이 받아요? 이 운영보강비 따로 보육교사 처우 개선 있고. 지원은 네. 이제 보조교사 인건비의 그 당초에 이제 특별 근무수당 별도로 있고. 보육 체계가 그 올해 3월달에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네네. 따라서 이제 그 보조교사를 더 쓰게 돼 있습니다. 그 346명에서 368명으로 늘어난 거고, 그 밑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해가지고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도 여기는 전체적으로 그 연장 보육 전담 교사 그 신설이 돼가지고요. 그 744명에서 1,100명으로 늘어난 부분이 이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교직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이게 헷갈려서 질의드렸어요. 정확한 내용을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전체적으로 이 아동 관련해서 예산이 그 비슷비슷한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그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네, 199페이지에 보면 그 저희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연주회를 할 수도 있나요? 그래, 아까도 그 안순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그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그 시립합창단하고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뭐 지금 상황이 사회적 어떤 위기로 인해서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확보해야 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형평성 있게 좀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예술단원 월수당 인상분은 뭡니까? 4개월, 4월? 예, 그 부분도 아까 그 예술단 그 단체 협약 그 체결하고 임금 그 협상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그 기존의 그 금액보다 조금 올려서 그 산정을 해가지고 그 반영된 행사 활동이나 어쨌든 이런 활동이 없으면 좀 이해를 시키셔서 이런 것도 좀 예산 낭비되는 부분을 좀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이해를 시켰는데 네. 좀 반영이 좀 덜 됐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양주시가 직장을 가졌거나 사업을 가지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어렵다. 그래서 건전한 지능 발전을 위해서 문화 관광 쪽에서도 또 많이 협조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다. 협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간곡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그 다시 한번 그 단체들하고 그래서 올해 최대한 그 공연을 자제하고 네네. 하여튼 반납하는 거를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해암사지 왕실축제가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한 건가요? 이게 어떻게 5,500이 원래 기정액이 200만 원이었는데 5,500이 지금 쓴 거예요? 20만 원이었는데 기정액이 20만 원이라는 뜻인가요? 이거 회암사지 그 왕실 축제는 네. 이게 저희가 그 경기도에서 경기도 문화재청에서 그 하는 사업에 저희가 5천만 반영이 원 내려온 거 돼가지고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에 5천만 원 내려온 거를 여기다 주신 거예요? 네네 문화관광과장님.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콘텐츠 개발을 하려고 지금 5,500만 무슨 원. 콘텐츠 개발이요? 저기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요 5천만 원이 경기문화재단에서 작년 2019년도에요. 그 네. 왕실 축제 때 어가 행렬 부분으로 저희가 별도로 그 예산을 저희한테 준 게 아니고 우리 문화원으로 5천만 원을 예산을 줬던 겁니다. 물론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이제 그걸로 갔는데 이제 우리 여기가 이제 왕실 축제가 취소가 되다 보니까 이 돈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 다시 이제 반납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그래도 그냥 5천만 원이라도 이제 좀 저희 시로 좀 이쪽 왕실 축제 쪽에 그쪽 좀 콘텐츠 쪽으로 좀 돌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한 가지 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질의 한번 드릴게요. 이 문화관광과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이 연구 용역비나 콘텐츠 개발 이런 비용은 제각각 다릅니다. 뭐 많게는 1억에서부터 작게는 1,900만 원까지 용역을 세워서 연구 용역을 한다든지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명분이나 어떤 정확한 뭐 잣대나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연구 용역비 편성할 때 일단 용역비 그 심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서 심사위원회에서 요구하면 그 비용 다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주는 건 아닌데 그 저희가 심사 요구를 했을 때 그 비용이 그 적당하다 하면 거기서 그 심사를 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지금 어쩌지 재정적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좀 잘 파악하셔야 될 듯합니다. 왜냐하면 연구개발비가 무슨 학술 용역을 하는데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거는 맞겠지만 학술 용역을 하는데 1억의 연구 용역비가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네트워크를 하겠다 뭐 해서 뭐 그 해암사지 왕실축제비가 5천만 원이 세워지고 또 뒤에 가면 무슨 용역해가지고 1,900만 원이 또 있어요. 학술 용역해가지고 연구 총서를 가능하겠다. 그래서 뭐 1,435원씩 첨부를 찍겠다. 이게 지금 요새 모든 행사나 이런 것도 다 취소가 되는데 이런 거 꼭 하셔야 되나요? 이제 그 행사성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년에도 어차피 이제 왕실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판하면 연구 총서 만약에 출판하면 어디에다 발송해 주실 예정이에요? 첨부? 문화관광장이 말씀드렸다. 이 연구 총소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 회암사와 관련된 그 자료를 그 주제를 가지고 매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암사 지금 한다며 왕실축제 개최를 해서 네트워크 협력 사업으로 창작 뮤지컬 개발해서 무슨 연구 용역 하신다며 앞쪽에 200페이지에 이거 좀 분야가 좀 틀려서 좀 따로 좀 한꺼번에 묶어서 한꺼번에 그거를 지출하시고 좀 한꺼번에 그 묶어서 갈 수 있는 경비를-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경비를 지출하세요. 저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원도 그렇고 이제 방향이 좀 틀립니다. 뭐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이 다르다고는 하셔서 할 수는 있겠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좀 과합니다. 많이. 무슨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학술 용역을 1억씩이나 하고 연구 또 뒤에 해암사지 관련해서 2번씩이나 용역을 주기 이게 다 가당키나 합니까 이게? 잘 판단해 주시고요. 208페이지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20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을 해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440만 원이 행사가 이제 그 삭감되고 지금 그래도 남아있는 비용이 1억 정도가 남아있죠. 네. 이거
했을 수 있겠어요?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기에 장애인 체육대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우리 그 각 종목별 체육대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려고 그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전국 체육대회든 장애인 체육대회든 무슨 체육대회든 지금 행사가 다 취소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좀 이렇게 결단 내리셔서 명분 없이 세워지는 예산들은 삭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눈치 보지 마시고요. 사회단체 이런 눈치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추계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이게 작년에 이제 대지열병으로 해서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올 초에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취소되고 안 이러다 되는 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될 수 있다고 우겨도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만 있으면 지금 그 개최를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여지를 남겨놓으려고 이렇게 지금 힘을 쓰는 것 지금 같습니다. 여지를 남겨놓은 게 만약에 중순 정도 됐다. 6월이나 지금 한 5월이다. 그러면 남겨둬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10월이에요. 3개월 남겨놓고 뭘 이걸 체육대회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 추경 예산서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 9월 초기 때문에 어떤 그 여지가 조금 있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경이 한 12월 달 정도에 이루어졌으면 그런 예산들은 행사성 행사 중에 문화 행사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주회라든지 그거는 뭐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겠지만 체육 행사는 꼭 가야 되잖아요. 선수가 출전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비, 청소년 상담복지 비대면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비와 뒷장에 넘겨가시면 210페이지에 비대면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비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죠? 체육청소년과정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상담복지센터 전체 예산은 조금 삭감이 되는데요. 네. 그 지금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는 과장님 알고 있는데요. 네. 본 예산에는 청소년 상담복지 비대면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비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210페이지에 보니까 비대면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비 카메라 등등등 해서 별도로 또 세워져 있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그 자산 취득비를 정해 이제 향후 이제 비대면 스마트 교육을 해서 이제 자산 취득비를 조금 더 증가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그 온라인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대면 서비스 대체할 수 있는 언택트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산 취득비 그 자산 취득비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내용만 살짝 바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름만 뭐 이게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이미 있는데 여기 비대면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비 카메라 등등등 해서 이렇게 또 뭐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는데요. 요거 내용 파악하셔서 이제 이 부분이 그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으로 했을 때 개인 상담이나 뭐 집단 상담, 부모 교육, 뭐 상담 치료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목을 좀 바꿔서 자산 취득비로 해가지고 비대면으로 어쨌든 스마트 교육을 하기 그러면 위해서 이렇게 좀 변경하는 네, 상황입니다. 국장님 제가 본의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면 상담이? 그러니까 그 대면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대면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워 네. 있는 그 예산으로 쓰면 되지. 별도 예산을 또 왜 구축을 해서 그 예산도 그러니까 다 붙이고 있는데. 그 예산을 강사료 예산을 삭감을 해서 자산 취득비로 돌려서 이렇게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예산이 더 커요. 대면으로 하는 사업 진행비가. 아니 1,620만 원을 삭감을 해서요. 일단 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보시고요. 정확한 집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네. 213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행사 운영비가 문화재 체험 활동비가 조금 남아 있는데 이거 할 수 있는가입니다. 한번 이런 행사성은 아까 존경하는 안순덕 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행사성 경비는 정확한 추계를 하시고 할 수 있는지를 여부를 3개월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를 추계하셔서 정확하게 집계해 주시고 사업비에 담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했고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